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리 모타 박사입니다. 물리치료사, 오스테오패스, 통증 없는 척추의 비밀 전자책 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릎뼈의 마모, 불편함, 그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아주 실용적인 두 가지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안녕, 2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영상을 보다 보면 결국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서 잊지 않도록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정렬을 개선해서 슬개골이 받는 압박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모를 줄여주는 아주 좋은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슬개골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즉, 슬개골의 미끄러짐이 좋아지고 연골의 영양 공급도 좋아질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연골이 대부분 관절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연골은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움직임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뼈와 관절 구조 사이에 미끄러짐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연골에는 신경말단이 없기 때문에 즉, 연골 자체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손상되거나 닳거나 퇴화되고 있어도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연골의 마모가 연골을 넘어 뼈 자체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이미 작은 마찰음이나 큰 마찰음, 무릎 관절에서 모래가 끼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물리치료사나 의사를 찾아가서 이런 운동을 시작해 마모를 막으세요. 이 마모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연골에는 혈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알렉산드리, 연골이 혈액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영양분을 얻고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우리 관절 대부분에는 관절 안에 액체가 있는데 이것을 윤활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윤활액에서 연골이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좋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연골을 스펀지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스펀지에 남아있는 세제를 빼고 싶으면 스펀지를 물에 넣고 계속 눌렀다 뗐다 하면서 펌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스펀지 안을 순환하면서 모든 세제를 빼낼 수 있습니다.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움직임은 연골이 압축되고 다시 풀리는 과정을 겪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액체가 연골 안을 순환할 수 있고 연골은 그 안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얻습니다. 정렬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움직임이 있을 때 연골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연골이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골이 닳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슬개골의 좋은 움직임이란 무엇일까요? 슬개골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합니다. 무릎을 펼 때는 위로 올라가고 무릎을 구부릴 때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슬개골은 일종의 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대퇴골에는 두 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측면과 반대편에 위치한 관절윤기인데 슬개골은 이 두 관절윤기 사이를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무릎에서는 슬개골이 관절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슬개골이 눌리지도 않고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경향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개골은 무릎 앞쪽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뼈입니다. 제가 여기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요. 대부분 사람들은 슬개골이 더 작지만 저는 여기 큰 슬개골이 있어서 오히려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운동에서는 슬개골의 측면과 내측 미끄러짐을 연습할 거예요. 이를 위해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두세요. 저처럼 바닥에 다리를 올려놓아도 되고 다른 의자나 작은 의자 또는 탁자 위에 올려놓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슬개골의 미끄러짐을 개선하고 트랙의 한쪽과 반대쪽 연골의 영양 공급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오리부리 모양으로 잡을 건데 이건 슬개골 바깥쪽, 이 각도에서 슬개골 옆을 잡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슬개골을 안쪽으로 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단순히 안쪽으로만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데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슬개골뼈와 그 트랙 사이의 미끄러짐이 촉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이 슬개골을 밀어서 트랙 방향으로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랙의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슬개골을 단순히 안쪽으로만 미는 것이 아니라 안쪽과 뒤쪽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슬개골이 잘 미끄러지도록 도와주고 슬개골 연골의 미끄러짐이 개선되며 슬개골 연골의 영양 공급도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안쪽으로만이 아니라 안쪽과 뒤쪽, 즉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측면 미끄러짐을 연습하려면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안쪽의 오리발 모양, 즉 내부 각도에서, 안쪽을 향하는 각도에서, 그리고 트랙 방향으로도 밀어줍니다. 기억하세요. 단순히 바깥쪽으로만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바깥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양쪽 방향 모두에서 작업하여 안쪽 미끄러짐과 바깥쪽 미끄러짐을 모두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리적으로 슬개골은 이미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요.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가 안쪽 미끄러짐을 더 강하게 유도해 슬개골을 안쪽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한 가지는 여러 굴곡 각도에서 이 안쪽 미끄러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뻗었을 때는 이 움직임을 보기 쉽고 이 움직임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다리를 조금 굽히고 움직임을 시도한 다음 조금 더 굽혀서 다시 움직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점점 더 굽힐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서 움직임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훅을 걸고 안쪽으로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구간의 레일을 동시에 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운동에서는 슬개골의 하방 활주를 운동할 거예요. 즉,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촉진하는 거죠. 슬개골이 아래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슬개골 연골 연어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 불균형, 즉 높은 슬개골, 파텔라 알타이라고 알려진 정렬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요. 제 슬개골은 약간 크기도 하지만 원래 여기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무릎을 굽혀도 슬개골이 여전히 위에 있고 원래는 더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모든 운동들은 제 환자들에게도 추천하는 운동들이고 저도 직접 하는 운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들을 꼭 해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운동들을 따라해보세요. 효과가 정말 좋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으로 돌아가서 이 운동은 슬개골의 아래쪽 미끄러짐을 도와주는 운동인데 이때도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슬개골의 윗부분을 잡고 검지손가락으로는 슬개골 끝부분, 즉 꼭지점 근처를 잡아줍니다. 이 동작은 오직 엄지손가락으로 슬개골을 아래로 밀면서 하게 되고 검지손가락은 이 움직임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슬개골이 아래로 중앙으로 잘 내려가고 옆쪽이나 안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슬개골을 아래로 밀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아래로 밀었다가 돌아오고 아래로 밀었다가 돌아오고 아래로 밀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개골의 하방 활주를 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은 의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자에는 반대쪽 손을 올려놓을 겁니다. 즉, 왼쪽 무릎을 운동할 거라면 오른손을 의자에 올려놓으세요. 손바닥의 기저부, 즉 엄지두덩과 새끼두덩 부위를 슬개골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손바닥의 기저부를 슬개골 위에 올려놓고 슬개골을 아래로 밀어내세요. 이때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릎을 천천히 최대한 편안하게 구부리세요. 아까 올린 영상에서 나온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첫째로, 이 운동을 해야 하는 반복 횟수나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관절 가동성 운동은
관절이 뻣뻣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언제든지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것을 추천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설명할 예정인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년 사이 대부분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알지만 무엇이 통증을 완화시키는지, 무엇이 더 악화시키는지, 어떤 자세가 더 좋은지,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연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다시 연결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런 감각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무릎이 잠기는 느낌이나 무릎을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매일 30초에서 1분 정도 이 운동을 하는 최소한의 양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운동 중 통증이나 딱딱거림이 정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딱딱거리는 소리는 통증이 없다면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특히 관절 가동성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딱딱거리는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좋지 않은 움직임 때문입니다. 기계적인 움직임과 관절의 미끄러짐이 개선될수록 이런 딱딱거리는 소리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는 절대 통증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통증을 느낀다면 더 작은 범위에서 운동을 해보세요. 힘을 조금 덜 주고 잡는 방법을 약간 다르게 시도해보세요. 때로는 아주 작은 그립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서 운동 중에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증 있는 다리만 운동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쪽 다리 모두 운동해야 하나요? 이상적인 것은 항상 양쪽 모두, 두 다리를 모두 운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에만 통증이 있더라도 왼쪽 무릎도 보상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납니다. 몸의 어느 부위나 관절에 통증이나 불편함 또는 어떤 기능장애를 느끼시나요? 무의식적으로 그 부위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 결국 다른 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릎이 아팠는데 통증이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거나 팔꿈치가 아팠는데 반대쪽으로 통증이 옮겨갔다고 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상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무릎 같은 부위에 기능장애가 있다면 이상적인 것은 반대쪽을 운동시켜서 보상작용으로 인해 그쪽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기능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공유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과 팁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SNS에 공유해주세요. 여기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트위터에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질문 또는 보고 싶은 주제에 대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삶의 질과 관련된 주제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아는 것이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큰 인사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저를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다면 여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 강아지야. 대퇴골뼈에는 두 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콘딜루스 페모루라. 하루에 몇 번이나 이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움직임, 작업 다 해버려.